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근현대사 수업 20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단원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2중단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3소단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되겠습니다. 교과서는 184쪽부터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학습 목표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시정부가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임시정부가 굉장히 여러 군데 있었는데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 같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전개한 활동 내용을 열거할 수 있다. 입니다. 자, 오늘의 연표 보시면요. 19년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죠. 1919년. 23년도 국민대표회의라는 것이 임시정부 안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25년도에 박은식 선생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2대 임시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용어는 읽어볼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민주공화제 정부, 연통제, 교통국, 구미위원부, 국민대표회의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임정이라고 또 부르기도 할 건데요. 줄여가지고 부르기로 할 건데, 어쨌든 그 임정의 수립과 활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갑니다. 3.1운동 이후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위한 움직임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3.1운동 이후에 이전보다 좀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결론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임시정부 수립이었습니다. 근데 국내에도 있고 국외에도 있었습니다. 나라 안에서도 있었고요. 나라 바깥에서도 있었는데 나라 안에서는 그쵸 한성 즉 서울에서 한성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이규갑, 홍진 등이 주축이 되었고요. 자, 국외에서는요. 중국의 상하이와 그리고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지역에서 또 임시정부가 나오게 되는데 중국 상하이 같은 경우는 임시의정원이 먼저 나왔다가 나중에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다른 말로 상하이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동영, 이시영, 조소왕 등이 활동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연해주는 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라는 곳에서 대한국민의회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요. 이게 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부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외에도 한 4개 정도 되는 임시정부가 더 있습니다. 어쨌든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한성정부, 상하이 임시정부, 그리고 대한국민의회 이렇게 3가지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하 임시정부가 수립된 계기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위에서는 지금 3개의 서로 나뉘어져 있는 임시정부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통합되는 겁니다. 이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것이 통합되는데 어떤 식으로 됐냐면 자, 아까도 말했지만 위에 3개뿐만 아니라 전체로 보면 한 7개 뭐 이렇게 되는 임시정부들이 막 수립이 돼요. 국내외에 굉장히 여러 곳에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통합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내각은 한성 정부의 내각 구성안을 수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위치는 국내에 두면 좋겠지만 그건 너무 위험하죠. 위험하기 때문에 상하이로 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명칭은 그쵸, 익히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됩니다. 자,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임정 수립의 의의와 특징은 자, 그렇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적으로 수립된 그 의의가 있겠죠. 중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특징이 있겠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즉 임정은요. 한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입니다. 민주공화제 정부고요. 임시 대통령으로는 이승만 그리고 국무총리로 이동휘 이런 분들이 취임했습니다. 근데 두 분이 그 독립을 이루기 위한 그런 어떤 방법 혹은 뭔가 생각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이따가도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부딪혀요 나중에. 자, 통치권 같은 경우는 우리 너무 익숙하죠? 3권 분립이에요. 입법, 행정, 사법입니다. 그래서 입법 같은 경우는 의정원에서 그리고 행정은 국무원에서 사법은 법원입니다.
해서 이렇게 세 가지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국무원, 행정을 담당하는 국무원 밑에 내무, 외무, 법무, 군무 등 8개의 부를 설치합니다. 즉 8부 설치한 거죠. 내무부, 외무부, 법무부, 군무부 뭐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럼 임정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4번입니다. 임정의 국내외 활동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일단 임시 사료 편찬소를 만들어서요. 한일 관계 사료집, 일본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그런 사료집을 좀 간행을 하고요. 외교 선전물도 같이 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도 만들어요. 임정의 기관지로 해서 독립운동의 소식을 전파하는, 그렇죠, 독립신문입니다. 독립협회 독립신문? 다른 겁니다. 알겠죠?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외교활동 가보겠습니다. 자, 파리 위원부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구미 위원부. 이렇게 외교활동 두 가지 위원부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파리 위원부 같은 경우는 이미 파리에 가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신한청년당의 대표로 파리에 이미 가 있던 누구죠? 그렇죠? 김규식이 이제 임정이 세워지고 나니까 임시정부의 전권대사로 임명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 김규식이 독립청원서라는 것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파리에서 계속 활동한 거죠. 자, 그리고 구미위원부는 이제 미국에 설치가 됐는데 이승만 당시 임시 대통령이죠. 자, 미국 지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독립운동을 홍보하고요. 실제로 이런 단체까지 한국 친우회라는 것이 결성이 됐다고 해요. 미국인 단체입니다. 한국 친우회가 이름이고요. 자, 그리고 군사 활동도 있는데요. 참의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만주 지역에 있던 건데 남만주 지역에 있던 일부 무장투쟁 조직을 군무부 위에 있는 거 이거 군무부 직할에 육군 주만 참의부라는 것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는데 만주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라는 거죠. 그런 군부대로서 육군주만 참의부, 줄여서 참의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 가시면 일용양행, 백산상회 등을 통해서 자금을 또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교과서에 내용이 있으니까 꼭 살펴보세요. 이 외국인들도 우리를 많이 도와줬어요. 자, 5번 갑니다. 임정의 자금 마련 방식은, 여러분들 독립운동 하려면요 돈이 필요합니다. 뭘 하든 간에 돈이 막 필요해요. 자, 일단 어떤 것들부터 활용했는지 볼게요. 자, 연통제, 교통국. 자, 이 두 가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통신 또는 행정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연통제 같은 경우는 비밀 행정 조직인데 이제 국내에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거나 혹은 국내에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름의 그런 체계도 있었다고 해요. 서울 그리고 도, 군, 면 점점 작아지죠. 이런 차원에서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고 자금을 모금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연통제고요. 자, 그리고 교통국 같은 경우는요, 통신기관으로 자, 국내 인사와의 연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동. 그리고 역시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게 됩니다. 뭐 교통국이니까 뭐 자금 모집 안 하고 뭐 행정조직이니까 자금 모금 안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자금은 당연히 같이 모아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냐면 독립공채라는 것을 발행하게 됩니다. 독립공채. 나중에 우리 독립하면 이 독립운동 공채로 너네가 냈던 그 기부금 이런 거거든요. 기부금 이런 걸 갖다가 일종의 기부금인데 나중에 이걸 이제 투자하는 거죠. 투자 개념으로 해서 나중에 돌려주겠다. 독립한 이후에 뭐 투자 이렇게 배당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채한 겁니다. 물론 진짜 기부금이랑은 좀 다르지만 사실 기부금처럼 좀 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국외의 한인 대상으로 발행을 하고요. 한인들은 이 독립 공채를 구입하고 또는 기부금을 납부하는 등 적극 호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뭐 사람들 마음이 다 달랐겠죠. 기부금 납부하듯이 독립공채를 구입한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독립을 열망하면서 나중에 또 독립하고 나면 그 한탕 크게 또 벌어들일 수 있겠지 이런 기대를 하면서
뭐 어느 쪽이든 간에 어쨌든 뭐 좋은 게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독립공채 구입하고 기부금도 납부하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을 모집해서 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자, 국민대표회의라는 것이 열리게 되는데, 이게 뭐 국민대표가 모여갖고 회의를 열심히 해서 막 독립운동을 위한 어떤 방법들을 잘 회의했나 보다. 그것도 맞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자리는 아니었어요. 자, 갈등과 난관에 봉착한 임정이라고 적어보았습니다. 국민대표회의는요, 임정의 위기를 상징합니다. 자, 6번 갑니다. 임정의 위기는. 자, 보시면요, 일단, 일제의 탄압에 따라서 위에서 말했던 연통제, 교통국 이런 것들이 다 붕괴됩니다. 다 작살이 나요. 한 1년 좀 넘었나? 1년 안 되기도 했나? 이러면서 각지에 있던 게 다 박살이 납니다. 그러면서 자금 모금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리고 심지어 거기다가 이승만 당시 임시 대통령이 이 미국 정부를 통해서 국제연맹에 한국의 위임 통치, 국제연맹에서 우리 한국을 좀 통치하는 것을 좀 위임해 주쇼. 좀 부탁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위임 통치 청원서 제출을 하게 된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청원서 제출했던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전에 제출했던 건데, 자, 아무튼 그게 드러나가지고 임정 내에서 야, 무슨 우리 통치는 우리가 해야지 왜 위임 통치를 해달라 그러냐? 그걸 왜 어디 가서 왜 빌고 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이 고조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살짝 설명드렸지만 이 얘기할게요. 독립운동의 노선 세 갈래는 이라고 나왔는데 독립운동을 하는 방식이 좀 많이 달랐어요. 우리가 국권수호운동, 그러니까 나라 빼앗기기 전에 국권수호운동 할 때도 그 무장투쟁이 있었는가 하면, 그러니까 항일 의병투쟁이 있었는가 하면 또 그 애국개몽운동 이런 계열이 또 있었잖아요. 그게 좀 이어져 오는 거예요. 자, 해서요. 자, 방식이 대표인물 이승만 같은 경우는요. 외교 운동론이에요. 혹은 외교 독립론이라고도 불러요. 자, 외교 운동 또는 외교 독립론은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위임 통치, 국제 연맹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좀 독립을 해보자. 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투쟁 뭐겠어요? 그죠? 무장 투쟁. 자, 아까 임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외교 독립론이고요. 그리고 임시 국무총리였던 이동희 이분은 무장 투쟁론이에요. 무장투쟁 통해서 독립운동 하려면 무장투쟁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국무총리부터 이미 생각이 좀 달랐던 거고요. 그걸 반영해서 한 분은 대통령, 한 분은 국무총리 앉혀놨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안창호 선생을 위시한 실력 양성론이 있었습니다. 일단 힘을 키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 독립운동에서도요, 세 가지 노선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도 있었지만, 자, 외교 운동론, 무장 투쟁론, 그리고 실력 양성론 이런 갈래가 있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겠죠. 왜냐면 독립이 안 되니까 지금. 자, 8번 가겠습니다. 국민대표회의의 회의 과정과 결과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의제가 뭐냐면요. 임정의 활동 방향이에요. 무슨 방향이냐? 위에서 말한 거 외교운동 할 거냐? 아니면 무장을 할 거냐? 뭐 실력 양성을 할 거냐?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막 계속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직의 개편 문제를 두고 경론하게 됩니다. 경론을 벌이게 됩니다. 조직의 개편 문제. 무슨 말이냐면 대표적으로 창조파 그리고 개조파라고 나오게 됩니다. 창조파는 딱 봐도 뭐예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자 얘기죠. 개조는 있는 거 가지고 잘해보자. 좀 바꿔서 잘해보자. 이런 얘기죠. 혁명이냐 개혁이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창조파 같은 경우는요. 지금에 있는 임정을 해산시켜버리자.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워서 새롭게 가보자라는 것이고요. 개조파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임정 존속하자. 어떻게 모였냐 우리가. 이거 그대로 가보자. 라고 존속을 주장하게 됩니다. 둘이 경론을 펼치는데 회의가 안 끝나요. 결국 그냥 결렬돼요. 그러니까 회의가 뭐 하나의 합의로 나오지 않은 거죠. 하나의 합의가 나오지 않고 그냥 서로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나버린 겁니다. 회의가 결렬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임정이 실망했던 다수가 임정과 결별을 선언합니다. 나 여기 임정이랑 못 있겠다. 그리고 그때 이제 또 임정을 끝까지 지킨 내무총장이었던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내무총장이셨어요 당시에. 그래서 내무총장의 명령, 내무령 제1호를 통해서 국민대표회의를 해산을 명합니다. 회의가 이제 뭐 흐지부지 됐으니까 해산시켜버린 거죠.
자, 그리고 갑니다. 자, 9번 가면요. 국민대표회의 이후 임정의 행보는. 자, 그러면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임정은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되느냐. 자, 회의가 결렬됐다 그랬죠? 그래서 임정은요. 아주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이제 뭐 독립운동 이거는 뭐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심체 상태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들 이승만 임시대통령은 탄핵당하고요. 그리고 제2대 임시대통령으로 박은식 선생이 선출이 됩니다. 이 박은식 선생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도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유교 구신론 이런 거 쓰셨던 그 박은식 선생이거든요. 그리고 민족주의 사학자셨고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뭐 이런 책들로 쓰셨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이 박은식 선생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제도를 좀 바꾸게 됩니다. 국무령 중심의 지도체제로 개헌하게 되고요. 이 국무령으로 누가 앉게 되냐? 김구 선생이 앉게 돼서 나중에 집단 지도체제 도입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시정부가 이제 꾸역꾸역 이제 이어나가다가 나중에 우리가 해방을 맞게 되죠. 그때 또 중요한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우리 임시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임시정부가 여러 개 있었는데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정부 하나로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줄여서 임정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